저희 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4페이지. 예. 날이 추우세요? 예. 추우시면 좀 꺼야 되는데요. 이 좀 꺼주세요. 예. 예. 아니, 추우면 안 되잖아. 예. 그 송풍인데 찬바람 나나 보죠. 그렇죠? 추워요. 예. 아직까지는 날이 좀 따뜻하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얼었던 마음도 빨리 풀려야 될 텐데. 예. 공법만 보면은 얼어. 예, 사람 공법만 보면. 진짜 이 중개법처럼 좀 이렇게 쉬운 과목을 강의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예? 조문도 한 120개도 안 되면은 진짜 조문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주고 머릿속에다가 인쇄를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이 2,500개 조문이라서 참 3D 업종이다. 3D 업종. 우리 74페이지 보시면은 입안권자 6명 시장 분수 입안할 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인근 지역에 인근 시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도 입안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1번 미리 인접한 시장 군수와 협의했을 때 수원시장이 화성시장과 미리 협의하면 화성시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보다 상위 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이미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했을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때도 인근의 시군을 포함해서 입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근 시군이 포함이 될 때는 방가로 2번처럼 협의를 해서 공동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는 거예요.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입안하거나 가위바위보 입안할 자를 정하는 겁니다. 밑에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 고시하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곳에서 협의 안 됐다.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 고시합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오른쪽에 박스에 1, 2, 3번 있죠. 1번은 시험에 나왔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시험 나왔습니다. 두 번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할 때. 3번은요. 6명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게 마음에 안 들면요. 국토부 장관은 바꾸라고 조정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치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경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할 때. 두 번째,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일 때는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고요. 뒤로 넘겨서 2번에 입안 기준이라고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기보다 상위에 있는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고요. 여기는 판례까지 나왔어요. 부합되어야 한다.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고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된다. 그렇지만 위반됐다고 해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위반돼도.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무효시키면 또 소송 당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무효는 아니다. 그다음에 2번은요,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요, 자 2개가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그림과 서류, 그다음에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거 2개.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차등을 둬서 입안해야 됩니다.
도시에다가 도로 뚫느냐, 농산오천에 도로 뚫느냐 똑같을 수가 없죠. 차등을 둬서 위반해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28회 합격생들요. 우리 합격자 모임 강동 웨딩홀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합격하면 다 강동 웨딩홀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테이블이 우리 선생님들 앉는 테이블이에요. 거기 음식 좋았습니다. 술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과 차등을 두어서 세팅했습니다. 예. 그 테이블에 저하고 목등기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영철 선생님, 우리 민법 선생님 넷이 앉아가지고 마셨습니다. 왜? 차등을 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올해 이제 오셨는데 자기 테이블보다 더 좋은 술이 있다 해서 거기서 이제 불만 가시면 안 됩니다. 차등을 두는 거지. 예. 평등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차등을 둔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틀렸다 그래요. 차등을 둬서 위반하게 돼 있습니다. 예. 차등을 두고. 그다음 4번 보시면은요. 요거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입안의 특례가 나오죠. 이것이 또 동그라미 1번도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원래는 광역도시계획 먼저 수립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실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3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이 나옵니다. 자,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다 그랬죠.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만 할 수 있다. 주민 뒤에 가로가 있어요. 이해관계자 포함.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이 아니라도 입안을 해달라고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때 79페이지 두 번째 줄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는 원래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건데 입안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해서 가져오라는 거야. 자기는 거저 써먹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럼 그 박스 안에 1, 2, 3번 나오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는 1번, 2번 두 개밖에 없었는데 예. 아주 옛날에는 1번밖에 없었는데 2번이 생기고 2000년도에 3번 중에 3번의 1번이 2년 전에 생기고 3번의 동그라미 2번이 작년에 생기고 더 생기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돼. 예? 그 예전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요걸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하나만 외우면 됐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도 해달라고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다 작년에 또 추가된 게요. 우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할 수 있죠. 예, 그런 용도지구를 입안을 제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지구를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 용도지구 없애고 지구 단위 대신해달라는 거지. 예. 그래서 요거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너무 정직하게 나왔어요. 왜 정직하게 나왔냐면 홀수의 때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수 있다. 지문 나오고 짝수의 때는 지구 단위 계획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기반시설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나와줬는데 그 다음부터 3번에 1번 생기고 2번 생기고 나서요. 엉망돼 버렸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 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자, 뒤로 넘겨서 가로 2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라고 나왔죠. 심의보다 약한 게 자문이에요.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심의보다 약한 게 자문입니다. 예, 자문입니다. 예. 그래서 심의는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 돼요. 자문은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서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문은요. 자문을 거칠 수 있답니다. 동그라미 2번을 봤더니요.
아까 입안을 제한하는 사람이 첨부했던 거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나쁜 말로 거저서 먹는 거, 좋은 말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처리 결과 통보는요. 45일 내에 해줘야 돼. 45일 내에 처리 결과 통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회안에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 결과 통보의 최장 기간은 며칠이에요? 75일. 비용 부담 최근에 시험에 4번이나 나왔어요.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입안하고 결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누구에게?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걸요 틀리게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2번 나왔고 시험에.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틀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옳은 지문으로 1번 나왔고 4번 나왔습니다. 계속 이런 것들 틀리면 곤란하지.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기초조사가 나옵니다. 기초조사 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고요. 여기다 뭘 추가하는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고 기초조사 등등 전체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다 그랬죠. 도심지의 위치, 나대지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오죠. 거기 딱 보시면은 공고하고 열람시켜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81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인가에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왜 하나의 일간신문이 아니라 왜 2개 이상이다 할까요? 2개 이상 일간신문. 여러분 이 공고할 때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에 할래요?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보는 신문에 할래요? 안 보는 신문에 하지. 안 보는 신문에. 많이 보면 말이 많아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보는 신문인데 그러면 제일 안 보는 신문 하면 골치 아프잖아. 끝에서 2번째까지는 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2개 이상 일간신문이에요. 2개 이상. 2개 이상 일간신문. 오늘 그 목도리를 하고 오셨네요. 그게 목도리입니까? 그 뭡니까? 스카프예요. 머리도 자르고 오셨네요. 예. 우리 그 계란을 주시는 그래서 부활절 누님께서 항상 부활절 누님께서 머리도 자르시고 목에도 하나 나는 승무원인 줄 알았어 방금. 그래서 2개 이상 일간 신문은요 밑에서 2번째까지 한다 그런 뜻이죠. 다른 데는 1개 이상도 있고 그래요. 2개 이상이에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 열람이죠. 예. 뒤로 넘겨주시면은 의견서 제출하고 이때는 처리 결과 통보가 60일이야. 이거는 연장이란 말이 없어. 이거는 60일. 재공고 재열람 한다 그랬죠. 재공고 재열람. 예. 그다음에 이제 송부에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2가지 경우 다 나옵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상 오른쪽에 기역, 니은, 디귿 칠판에 다 썼죠. 아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이것만 사실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니은번에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디귿번은 밑에 박스에 나오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나오죠. 예.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공원,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제외, 대학, 그 다음에 지자체,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쭉 나오죠. 여기 골프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골프장이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있었지만 이게 삭제됐어요. 지금은 이 골프장 없다 이거지. 이게 삭제되고 난 다음에 전국의 골프장이 대폭 늘어난 거예요. 절차가 쉬워져가지고. 지금은 장사가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판례는 입안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이때 하자는요. 하자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는 걸 말해요. 이럴 때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죠? 8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결정권자가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렇지. 다음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계획 수립은 대도시 시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 2번은 용도 지구를 폐지할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에 관해서 이것도 역시 대도시 시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그 다음 국토부 장관 결정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4개고요.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 85페이지 결정 절차 협의하고 심의를 거치는데 다음 페이지 86페이지를 보시면은 2번에 공동심의가 나오죠. 이거는 딱 한 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대규모 건축.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한다는 것은 대규모 건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실무에서 이걸 우리 공심이라고 해요. 공심. 사람 이름 같다. 공심. 그러니까. 그래서 공심이 뭔가 공동심의를 말해요. 공동심의. 근데 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 기자가 공심이라고 쓴 거야. 이 사람은 그게 법학 용어인 줄 알았어. 공심이. 공동심의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전화로 불러주는데 받아 쓴 거야. 그래서 언제 공심이 이루어진대. 공심이 뭐지? 내가 이게 분명히 공동심인데 공동심의를 신문 기사에서 기자가 공심이라고 쓰진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쓰면 안 돼요. 공식 명칭을 써야 돼. 우리가 무슨 뭐 공구리 이런 말 안 쓰잖아. 뉴스에서 데모도 아시바, 시루 이런 거 안 쓰거든. 그런데 하여튼 이제 공심이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밑에 박스에 1, 2, 3번 있죠. 이게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건축물의 외관과 관련되는 사항,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냥 읽어두시면 돼요. 나와도 안 틀린다고. 가로 4번의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어느 대통령 때일까요?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제3공화국 헌법 때 처음 등장했어요. 국가안전보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헌절이 며칠 날이에요? 제헌절이 7월 17일. 우리가 제헌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써 있었어요. 그 예전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다가 제3공화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 그 조문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콤마 찍고.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방공법이에요. 지금의 국가보안법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4공화국 유신헌법, 제4공화국에 역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단어 하나를 또 추가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 콤마 찍고 국가안전보장, 콤마 찍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든 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3공화국 헌법 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헌법보다 밑에 있는 다른 법들은요. 야, 이 법에서 국민의 권리를 좀 제한하고 싶은데 뭐 좀 좋은 문장 없을까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헌법 문장을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법에 다 뭐라 나왔냐면 국가안전보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딱 그랬는데 여기 반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이것은 제한하는 거죠. 국가안전보장. 그래서 공법 법조문 수가 중개법 정도의 법조문만 되면 한 120개만 되면은 조문이 만들어진 그 과정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 예. 이 조문은 어떻게 태어났고 쫙 설명드릴 수가 있어. 근데 그럴 수는 없다. 예. 합격한 다음에 공부하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고시 열람 나왔고 오른쪽에 수립 절차가 나오는데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선생님 책에는 위에서 아래로 돼 있고 선생님은 왜 가로로 씁니까? 칠판이 가로가 길어서 쓰는 거야. 그냥 특별한 그 의도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효력. 자, 효력 발생 시기에서 시험 나옵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 쓰면 안 돼요. 경과 조치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자기가 건물 지으려고 공사에 착수한 위치에다가 도로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도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어. 도로가 피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동그라미 2번은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내가 먼저 공사에 착수했어요. 지정이 됐어. 이 공사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나는 계속할 수 있는데 단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예전에 아주 치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3개월 대신에 1개월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리게. 그다음 우리 오른쪽에 지형 도면은요. 입안권자가 작성합니다. 6명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요. 지형도,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된 지도를 지형도라 그러고요. 도로 설치 결정한 거, 얼루 도로 지나간다 표시하면 지형 도면이 돼. 학교 설치 표시하면 지형 도면이 돼. 그래서 지형 도면을 이제 고시해야 되고. 자, 지형 도면을 작성하는 사람은 입안권자다. 그렇죠?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작성할 수 있고요. 가로 2번에 도지사 승인 나왔어요.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요. 지형 도면 작성했을 때는 자, 세 번째 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우리 오늘 도지사 승인 총 몇 번 나왔습니까? 우리 오늘 공부한 데서.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세 번째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 나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 총 몇 번 나올까요? 6번. 횟수만 외운 거죠. 앞으로 3번 더 남았어. 앞으로 정비법에서 1번, 건축법에서 1번, 주택법에서 1번, 아직 3번 남았습니다. 3번. 예. 예?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예? 한숨 함부로 쉬면 옆에 사람들한테 전염돼 버려요. 안 돼요. 예. 오염 안 됩니다. 그래서 한숨 쉬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 외워주는 거예요. 그냥 한숨 시간에. 도지사 승인. 예, 승인. 예전에는 대도시 시장이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한다. X. 그것도 기출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샥 넘기면은 이제 정비가 나와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서 5년마다 재검토가 총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와요. 그래서 요 5번을 외우면은 한 문제를 마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나왔던 도시군 기본계획 5년마다 재검토, 도시군 관리계획 5년마다 재검토. 저 뒤에 정비법에 가면은 정비 기본 방침 5년마다 재검토, 정비 기본 계획 5년마다 재검토. 저 뒤에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 계획 5년마다 재검토. 5개 외우면 하나 맞춰요.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을 보세요. 장기 발전 구상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 계획 설명서에 당해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 이게 도시군 기본 계획을 대신하는 거예요. 포함시켜야 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했었잖아요.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범위에서 공청회는 총 몇 번 나오나요? 5번. 이게 몇 번째 나온 공청회인가 오늘? 3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장기발전 구상 포함시킬 때 공청회. 앞으로 2번 더 남았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 다음 농지법에 농지용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있죠. 4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 자, 이거는요, 이런 거죠, 지금요. 이것이 시험에 지문에 몇 번 나왔어요. 자, 여기가요, 요렇게 땅이 있는데, 국가 소유 땅이 국유지예요. 국유지. 그러니까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땅을 공유지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사업하기 좋은 게 바로 요 국유지나 공유지예요. 국유지나 공유지를 지나가는 도로를 설치하겠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너무나 좋죠. 국가나 지자체는요, 보상금 많이 달라고 안 하고 데모도 안 하잖아, 국가나 지자체는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한참 후에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포크레인을 몰고 온 겁니다. 이거 포크레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몰고 왔는데 그 사이 이 국유지를요, 갑이라는 누님한테 팔았어. 국가가 돈이 부족해서. 지자체가 을이라는 누님한테 팔았습니다. 공사로 오니까 그새 소유자 바뀌었죠. 이 갑이라는 누님이 들어 누워 여기 밑에. 나를 깔고 지나가라. 보상금 많이 주기 전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누님은 이거 올라타요. 삽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절대 이 공사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요 조문을 만들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유지나 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로 설치나 공원 설치나 학교 설치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이것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야. 절대적 무효사유예요. 절대적 무효사유. 절대적 무효사유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 삽 위에 올라앉은 누님한테 손 댈 수 있어요? 손 대는 순간 성추행이야. 큰일 나 이거. 예, 근처 접근해도 안 돼. 그 다음에 오래 쳐다봐도 안 돼. 성희롱이 돼. 오래 쳐다보면은요. 예, 예.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요구르트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거. 본인도 한 잔 마시고, 본인은 정상적인 유통기한 마시고, 누님은 지난 거. 바로 뛰어갑니다. 요구르트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유통기간 지나도. 단지 배만 아플 뿐이야. 예, 예. 그래서 요거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어. 지문에. 무효로 한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공부할 겁니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위주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공부가 좀 되신 분은 예습도 할 수 있겠지만 예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예. 가끔 한번 복습이라도. 그러니까 오늘 책을 덮고 책을 다시 피는 게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 안 돼. 중간에 한 번은 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거든. 그래서 내 소원이 7월 달쯤 돼서 제가 쫄티를 입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7월 말쯤 돼서 쫄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점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까? 내가 이 줄어드는 키로수가 더 빠를까? 한번 내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이뻤던 얼굴 돌아가려고 요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7월 말쯤에 제가 쫄티 입고 오면 그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셨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